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로 출생을 해놓고 미등록된 아이들을 네네. 찾아주고 찾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입니다. 네. 출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광주 이주민 영유아 돌봄센터의 정미선 소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광주 이주민 영유아 돌봄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미등록이란 말이 생소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10년 전부터 미등록 아동들이 보자기에 싸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 사례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미등록 아동들의 어떤 돌봄이 사각지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악한 사정이고 국가 정부에서 어떤 도움이 있지 않지만 계속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주민 미등록 아동 돌봄센터입니다. 네. 네.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고 광주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미등록 아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불법 체류자에 해당되는 대상이고요. 다문화가 정도 파괴가 되거나 또 유학생들도 여러 가지 사례로 출산할 수는 있는데 그 외국인 번호가 없거나 출생 신고가 전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사실은 30-40만 명이 한국에 유지하고 있고요. 미등록 자녀들은 2만 명이 추정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미등록 아동들이 지금 한 60여 명이 광산구에 유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역별 보건소에서 임시번호가 부여됐을 거예요. 그 임시번호만 알고 있어도 이 아이들 몇 명이 있는지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 센터에서는 사실 매달 한 10명에서 25명 이 정도 10년을 유지했으니까 100명에서 한 250명이 교육되고 보육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센터에는 현재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나요? 21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 아동들도 많이 광산구에 있다가 엄마하고 사실은 생이별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돌보기도 어렵고 회사를 못 나가니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도 없고 그러니 본국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엄마하고 같이 생이별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한 10명 정도가 갑자기 본국에 보내지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내의 아동들이 있고요. 다양한 국가들,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아동들이 저희 센터에 입소하고 있고 한국인 교사 1명, 또 외국인 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또 운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보육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곳이 없어서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센터가 정말 꼭 필요한 센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비인가 시설이라서 지원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세요? 네.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제 사회 어떤 제도상에서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을 지을 능력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외국인 미혼모들이 임신을 했는데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네. 출산하기도 어렵고 사실 의료 제도에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출산을 해도 한 400만 원, 500만 원이라 돈은 미혼모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불할 수가.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출산하고 출산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많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네.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획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참 저희도 그 사람들을 돕기가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어요. 네. 또한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학교도 다니고 아동들이 사실은 학교는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미등록이란 말도 모르고
뭐 학교나 뭐 교육청이나 뭐 관할구청 이런 데서도 미등록 아동이 뭐죠? 뭐 이랬었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서 사실은 또 그렇게 열악하게 지내지만 7, 8월이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새요. 뒷면에 보시면 뭐 하얀색, 파란색 이게 라인이 커튼같이럼 돼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죠? 그게 비가 새면 비가 어. 팔팔팔 쏟아져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비를 모아서 저 안쪽에 창문 화장실로 물을 내보내는 곳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다가 오로로 다른 교실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비가 오면 네. 늘 어렵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미등록 아동이라는 데는 것이 인식이 없고 이들한테 뭐 개선해야 될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거라서 네. 이제서야 미등록 아동들이 보이기 시작한 건데 광산구나 광주시청에서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거의 봉사 수준이고요. 네네. 인건비 지금도 한 2달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어. 예.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침 오늘 그 우남동에서 어린이집이 천장이 무너진 것과 우연히 이제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염려가 커지고, 자, 이 광주시나 광산구에서 정말 일괄적인 포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의 기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등록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당나 시대거든요. 근데 이 아동들이 미등록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차원보다도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상황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편견보다는 함께 살아고 이 아이들은 사실은 성인이 된 만 18세까지 한국에 살게 돼요. 학교도 다니게 되고 그러나 의료제도랄지 교육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선진국인 어떤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호주 뭐 이런 데서는 미등록 아동들이라도 아동들은 보호하게끔 해주거든요. 사실은 출입국에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장기 불법 체류 아동을 구제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2025년 2월 28일까지 마감이 돼요. 그렇다면 그 외에 미등록 아동들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아동들은 어떠란 말인가요? 또한 아동들이 이제는 꼭 필요한 게 한국에 인구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차피 살 거라면 인정을 해주고 이 아이들이 정말 또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들이 좀 고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잘 존중되고 또 얘네들의 인권도 또 얘네들의 이게 개선점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아동들이 또 미혼모들이거든요. 네. 미혼모들의 삶이 힘들잖아요. 양육에서부터 뭐 학비, 뭐 학원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시스템이 돼서 어떤 거점 기간이 네. 사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저희가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이고 또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함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들의 생명, 그들의 보호해야 될 거, 특별히 교육하고 의료보험이 되지 않은 것들이 시정됐으면 좋겠고 네. 또 여러분들의 시견 자체가 함께 내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함께 시견을 부드럽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많은- 사랑해 주세요. 네. 마음이 우리 사수님들께도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주민 영유아 돌봄센터의 정미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